오늘은 좀 이렇게 좀 무겁다고 그럴까? 뭐 좀 이렇게 전문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좀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역사가 지금 왜 이 모양인가? 과연 그 개선할 점은 없는가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 사항을 세 가지의 열쇠로서 한번 머리를 바꿔보자라는 얘기.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앞에 있던 최치원의 우리 그 삼국이 어디 있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진화사서의 동의전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에 그 지명이 있는 거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니네가 지금 저거 연구하는 거는 다 남이 역사, 남이 땅에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다 한통속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땅에는 특히 뭐가 있었느냐? 낙랑북이 있었다. 근데 요거는 삼국사백개는 그 낙랑북이 있었던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삼국사백개는 없다.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하여튼 기본으로 좀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 방법도 존재할 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삼국사기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표지는 삼국사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삼국사기라고 그러느냐. 그거부터가 이제 우리 역사는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그럼 왜 삼국사기가 됐느냐? 그거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뒤에도 이제 얘기가 잠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를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이제 그 증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자라는 게 의미가 어디 있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한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한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권을 상실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망가진 건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 한자는 아니고 글이다. 왜? 우리가 옛날에 글빵 그랬지. 언제 무슨 한자방 그러고 저거 했냐 이거예요. 글빵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면 서당 이랬는데, 그러니까 서 아니면 글을 썼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표제에 보면은 이제 삼국사기 권몇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삼국사기라고 알았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1908년에 처음 삼국사기라는 책을 요새 활자로다가 한 권으로 만들어서, 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책을 낸 게 있고, 그 뒤에 5년 뒤에 또 다른 일본 사람이 또 삼국사기란 말을 썼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역사학계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시는 최남선 선생이 또 똑같은 이런 삼국사기라는 책을 냈다.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그랬다.
근데 그거는 어디서 원인이 있냐 하면은 으뜸정보원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으뜸정보원이라는 게 이제 참 말부터가 좀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책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근데 이건 왜 발생이 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책이 귀하다 보니까는 이제 책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겉장이 떨어지는 거야. 겉장 뒷장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책 이름 자체가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하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 그 명을 어떻게 할 거냐, 서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정하는데, 그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겉장을 이렇게 딱 떠들었을 때 그 뒤에 이제 판권이라든지 뭐 누가 지었다든지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이름을 쓴다. 그게 으뜸가는 이제 정보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한다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삼국사는 표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표지가 존재를 했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편찬한 사실을 임금한테 내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하고 편찬했다는 그 이 기록을 고리사를 보면은 그 분명히 못이 박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 지금 우리 그 사학자들은 그걸 못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종 몇 년이죠. 인종 몇 년에 그러니까 인종 23년 12월 22일입니다. 근데 서기로 하면은 1146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사이트를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1145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없어요. 네. 이게 그 양력으로 바꾸면은 1146년이 되고 음력으로 하면 이제 그 전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해 12월에 그 임술일에 그 김부식이 진소찬, 그러니까 그 찬한 발을 올렸다. 근데 그 이름이 삼국사다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들이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댑니다. 뭐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뭐라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정보 수집만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네들이 뭐 예산 타먹을 때는 별소리 다 하다가 그런 거 할 때는 꼭 그 소리를 해요. 그게 뭐 여기다가 질문해도 글로 가고 저기다가 질문해도 글로 가고 뭐 뺑글뺑글 돌다가 무슨 뭐 그러다가는 이제 궁색해지면은 그건 학자들이 뭐 그 뭐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뭐 저걸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무책임한 상태로다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우리 역사의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로 그러니까 표지조차도 표지에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를 그대로 보지를 않는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지금 특정한 사안, 삼국사만 놓고 보면은 고리사 권 17 지금 봐왔던 대로 세가 17에 이렇게 이 김부식이 삼국사를 이렇게 그 편찬을 했으니까 임금께 올립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왜 이 기록대로 안 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를 대표하는 사서의 서명 자체를 제대로 못 보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이야 뭘 제대로 보겠느냐라는 게 이제 참 걱정스러운 거고 그 시정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못 고치고 있다. 그러면은 왜 삼국사기라고 썼겠느냐? 그거는 삼국사를 기록한 권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몰랐던 일본 사람들한테서 속은 거를 계속해서 그냥 지금 말하자면 무식한 놈한테 속아서 여태까지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으뜸정보원이라는 데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고리사를 이제 굳이 이제 여기다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세가 권일 이랬어요. 이게 참 세가라는 거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후국의 역사는 세기라고 그러고 그 황제국의 그 역사는 본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리는 황제국이었거든요. 물론 잠깐
몽골에서 이제 침략받아 갖고 이제 그 징기스칸 쪽에 이제 사위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왕의 지위로 격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민왕이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복원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본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래 갖고서 그 고리사가 나오는데 그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때 그 고리는 그 실록이 있었거든요. 실록이 있는 상태에서도 책을 내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문종 때 비로소 나옵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저 고리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은 봉기냐 세가냐 뭐 이런 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주제는 고리사의 그 첫 표지를 딱 들으면 세가 권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가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 다음에 열전 가면 또 그거는 고리사가 아니라 열전 그래야 될 거냐 이거지. 꼭 아닐 거면은 이것도 고쳐라 이거야. 이것도 이거 고리사로. 이제 그러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기록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다. 기록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검증을 안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는 사서에 등장하는 지명을 연구를 안 해.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대도시 지명은 지금 진화 대륙에 있는 지명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이 뭐라 그러죠? 뭐 경기라든지 경상이라든지 경기는 그런 말은 없어도 뭐 상주라든지 진주라든지 무슨 이런 말들은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쟁 지명은 없어요. 그거 참 궁금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래. 전쟁 지명을 갖다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갖다 놓을 수가 없었을까? 뒤가 캥기는 거죠. 전쟁을 하면 전쟁 상황을 거기서 실현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전쟁 실현이 지명을 갖다 놓으면은 그 생뚱한 장소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 있던 지명이 아니니까 전쟁 상황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갖고 온 게 아닌가. 지금 그것밖에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 놓고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이 비정을 하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신채호 선생이죠. 그러니까 광복운동으로 이제 굉장히 우뚝하신 분인데 그분은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 이게 이제 안 맞아.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진화 대륙에 있는 지명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하고를 이렇게 보면은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은 동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사실을 저 땅에다 갖다 놓으면은 동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다 갖다 놓으면 동서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분은 심지어 그러니까 동서양자 상환고증이라는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숱한 기후 기록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물이 빨개졌어. 그 얘기는 핏빛이었어.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적조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땅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다든지 무슨 하여튼 특수한 기후 효과에 의해서 적조가 생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물다구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생기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압두남이라고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반도라는 말을 못 쓰겠다 해서 이제 제가 압두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압록강 두만강 남쪽이다 이거지. 근데 이 땅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다. 근데 이런 거를 연구를 안 해요.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왜 역사책을 보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은 이렇게 돌에 새겨 있는 글씨까지도 안 봐.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평양성을 어떻게 쌓았다.
근데 평양성이 아니죠. 여기 보면 요게 한성입니다. 요게 한성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저거 해보면 여기 한성 그랬는데 나는 여기 그러니까 난 누구가 여기 있네요. 한성 하후부의 벼슬을 소형 벼슬을 가진 문달은 여기서부터 서북 방향을 맞는다. 한성 하후부라고 그랬어요. 한성. 한성 사람이 한성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봐. 이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뭐 글을 새겨놓은 이제 돌이 몇 개가 나왔는데 딴 것만 일이하고 이거는 아예 도예시하고 저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게 아니야. 검증을 하지 않는다. 그 돌은 어디에 있는 건데 현재 어디서 발견된 건데? 평양성 석축이 무너져 갖고 다시 쌓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있는 평양원. 그렇죠. 대동강에 있는. 그게 한성이라고 지명을 하면 뭐가 바뀌는 거죠? 그게 고구리의 이 별도 중에 하나거든. 고구리가 도읍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가 있어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후국들은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있거든요. 보통 하다못해 2개, 이제 3개는 이제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황제를 이제 적어놓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중앙에 있고 사방을 다스린다 해서 이제 5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별도로다가 이 땅은 별도로다가 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2년서부터 503년까지는 이 땅이 고구리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2년까지는 낙랑국이 있었고 그걸 이제 고구리가 흡수를 한 거죠. 낙랑공주와 뭐 호동왕자 뭐 이제 이 얘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그걸로다가 그리고 이제 503년 이후는 이게 이제 신라 땅이 되고 이제 이제 신라가 망하니까 이제 고리가 다 이제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땅을 고구리가 직접 다스릴 때 한성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압도남에 있는 지명 백제 네. 신라가 네. 움직이던 그 역사 시대하고 네. 그 시대에 움직인 역사하고 네. 이쪽 진화에 있는 고구리 백제 신라의 같은 시대가 병존했는지 그 시대가 그러니까 항상 병존을 하죠. 항상 병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만 갖고서는 나라 경영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제 나라가 이제 넓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32년까지는 낙랑국이라고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단군 시대에 몇 대 단군인가가 황숙을 이 땅에다가 이제 가서 낙랑홀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낙랑홀을 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이쪽이 낙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32년까지 이제 버티다가 이제 고구리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리가 됐다가, 그러니까 고구리한테 흡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뭐가 증명을 해주냐 하면은 경주에서 경주의 능이라고 그러는 데서 저걸 하니까는 호우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우가 요만한 신주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밑바닥을 보면은 호태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호태왕이 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니까는 그런 거를 내려줬겠죠. 이제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압도남 쪽에는 말씀드렸는데 일을 하는데 네. 그럼 그 시대에 진화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뭘 했느냐 그때 이쪽 아니 우리가 지금 삼국사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은 거진다 여기 기록입니다. 거진다. 여기 기록은 지금 몇 개를 몇 개밖에 골라내질 못해요. 예를 들면은 진흥왕, 우리 여기 진흥왕 순수비 있잖아요. 진흥왕은 여기 왕이죠. 그건 분명히. 여기서
그 돌에다가 그 쪼아놓고 무슨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운령에도 있고 뭐 황초령에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건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 기록이다. 근데 그 김부식이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양쪽의 사설을 그 합해서 삼국사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삼국사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그 이쪽은 이쪽대로 거칠부에 그 국사라는 게 있었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 영어증 당 영어증에 신라국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해 놔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기록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분석 자체를 아예 그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그 아주 정말 그야말로 그냥 눈을 그냥 거의 까지짓고서는 봐야지나 그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진화의 사설을 같이 이렇게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게 이제 오늘 이제 삼국유사를 이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할 텐데, 삼국유사에 또 아주 괴상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장법사가 당나라를 갔다가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해예요. 불과 몇 달 전에 그 선덕왕을 만납니다. 선덕왕 선덕왕은 그 자손이 없어요. 그런 선덕왕을 만나요. 그런데 다시 불과 얼마 있다가 아들이 둘이 있는 그 정신대왕을 만나요. 그 동시대인데, 그러니까 동시대는 둘째치고 같은 해인데 그러니까 신라의 선덕왕을 만났다고 그러고 신라의 정신대왕을 만났다고 그러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썼을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뭐, 네. 김부식이 압두남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진화에 있는 우리 백제 고려 신라를 섞었을 때 이걸 가정하면 그러면 압두남 역사를 쓰기 위해서 섞었는지, 그러면 김부식은 이쪽 진화에 있는 우리 삼국에 대해서는 몰랐는지 그게 뭐죠? 그쪽의 역사를 몰랐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몰랐던 걸로. 왜 그러냐 하면은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송나라를 이제 사신으로 갔는데 송나라 사람이 야 이게 너 이 그림 알아? 그러고 이제 그 여자의 이제 말하자면 영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분이 누군지 알아? 그러는데 김부식이 난 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동국의 시조되는 분의 어머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러니까 성모신선상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송나라의 사신으로 그 고리에를 왔는데 성모신선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비로소 알고서 자기네 나라의 그 조상 임금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로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서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담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의 누구죠? 그 장군 보고 뭐라 그래요? 니네 수도가 고구리 땅이었는데 우리는 고구리를 우리가 나라 이름을 봐. 우리가 고리 아냐. 그러면은 니네 그 땅 내놓을래? 그래갖고 광동육주 그냥 생으로 받아온 거 아니에요. 전쟁을 때려주려고, 그러니까 뺏으려고 전쟁을 하러 온 사람한테 왜 이래 땅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서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희는 언제 사람이냐면 왕건의 고리가 918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봉에 이제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궁예한테 이제 궁예를 내쫓고선 이제 그 물려받는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란한테 언제 습격을 받냐?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하냐면 993년에 이제 처음 그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994년에 이제 가서 담판을 해갖고서 이제 받아오는 걸 보면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00년 뒤에 이제 1146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김부식 때는 이미 이제 잊어버린 거죠. 대륙에 우리 땅이 있었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고리의 역사, 고리의 사람들이 대륙의 역사를 망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야를 이 땅에다만 가둬놓는 거예요. 이 땅에다만. 그것도 이성계는 분명히 요양과 심양을 뺏어 왔었거든요. 전쟁을 해서. 자기네 태조는 가서 전쟁을 해서 요양 심양을 뺏어 왔는데 그 땅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네. 근데 시야를 거기다만 압록강 두만강 아래에다만 놔두고서는 넓게 보질 못해 도대체. 근데 이게 참 비극이에요. 조선 이전은 물론이고 고구리가 유라시아를 전 영역을 그 국가의 영역으로 삼았다는 거를 저는 몰라. 그러고서는 헌법에 규정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참 우리 헌법도 따지고 요새로 봐서는 참 재밌는 헌법이에요. 어부두명을 강제 소환을 한 걸로 봐서 우리 백성인데 왜 쫓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는 그 헌법이 굉장히 아주 유효한 아주 훌륭한 헌법이 됐는데 사실은 자기네 주권도 통하지 않는데 그거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은 거기가 먼저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헌법인데 하여튼 헌법에 규정한 이 땅에 대한 한반도가 부속도서 이거에 매여져 갖고 역사조차도 그냥 거기에 다 몰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인류 이동하고 그 이동에 따른 언어학의 변천, 족속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인류학적 사고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시적 역사 상황을 전혀 이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고인돌이라든지 청동검이라든지 이런 거 발굴되는 상황 이런 거에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 요하 쪽에서 무슨 발굴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이런 거에는 시선을 안 돌린다. 이게 역사학계가 달랑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북공정구에서 지금 요하 문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뚱맞게도 항공대학 저쪽에 어디죠? 수색에 있는 항공대학에 우시라 교수라는 사람밖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대라고 이제 인천대학에 내가 아주 좀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뺏기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몰라 우선. 말을 모르니까는 그쪽하고 교류도 없고. 근데 아주 그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진화 대륙의 문명이 요하 문명의 하위 문명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인식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생물 분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뒷받침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조그만 땅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역사의 종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 인지를. 그 다음에 문자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자와 언어 발달의 주역은 당연히 우리 족속이다. 저 사람들은 이 문자학이라는 걸 써놓은 걸 보면은 도저히 진짜 저걸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이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요하 문명의 발굴된 이제 지역으로 이제 쭉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그럼 여기서 발달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문명이 이 좁은 일로 내려오기보다는 당연히 넓은 일로 갈 거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다. 그 다음에 전쟁 지역을 군사적으로 분석하지를 않는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가 얼마나 그 야리꾸리 현대인지요. 이거를요, 이 넓은 땅, 이게 지금,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넓은 땅에서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길 왔다고 그러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것도 몇천 명 왔다 그러면은 또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몇십만 명이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제하고 전쟁하는데 40만이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새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 몇 개만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그 병사가 1300명인가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병사를 날르려고 만든 배는 아니지만은 병사를 날르라고 한 10,0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10,000명을 태우려면 그게 40만 명, 그게 40대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는 여기 북경에 있는 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요렇게 얄팍한 수작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긴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내 땅으로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뿐, 군사 이동반에 그 다음에 그 병참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이 먼 땅에서 요새같이 그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기차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겠느냐.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가 원자탄약도 갖고 있었나? 그러기 전에 왜 전쟁이 났어야 되는 거라는 걸 전혀 분석을 안 한다. 도대체 역사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학제간 연구를 안 해요. 해줘도 비토를 해요. 그러니까 박창범 교수가 당신은 서울대학에서 지금 이제 고등고 학원에 가 있는데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너 왜 그걸 네 맘대로 발표하니? 고참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높으신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해야지 왜 네 맘대로 했냐 그래갖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 사서에 있는 그 천문기록은 다 중국 거 베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박창균 교수가 무슨 발상을 했냐면은 그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여태까지는 관측이 됐어 안 됐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박창범 교수가 남들하고 달리 이 일식은 어디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 왜? 그거는 갑자기 태양 궤도가 틀려지기 전에는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후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지금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고구리는 지금 흑룡강 서북쪽 맨 끝에 하고 바이칼하고 중간쯤 되는 데고 백제는 북경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는 지금 안위성 상해에서 서쪽으로 가 있는 서쪽 위치에 있는 거기가 중심으로 나오고 그런데 하대 신라는 이 땅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땅으로 뭔가 정권이 왔다는 건 틀림없구나. 그런데 고리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이 땅이에요. 이 땅 기록이야. 그런데 조금 위치는 달라요,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일찍 관측할 수 있는 데가 넓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일본의 일찍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뚱맞아요. 이게 필리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왜라든지 일본이라든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이라든지 몇 개를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줬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무시하고 말하고. 과연 그 학자의 태도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무의식도 참 심각해요. 사서 곳곳에 인구하고 그 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삼국사 권위 22 고구리 본기에 고구리 멸망할 때 오부 176성 69만 여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백제 때는 200성, 그러니까 그 흑지상지가 당나라에 뺏겼던 그 성을 일시에 되찾는데 그게 200성입니다. 근데 멸망시 인구가 76만 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지리지에 나옵니다. 근데 구당서, 당서, 뭐 신당서, 무슨 뭐 삼국유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 초기 경상도 인구를 보면은 5만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고구리 백제가 이만한데 신라는 그거보다 승리한 국가니까 그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을 리는 없는데 경상도에 그 신라가 있었다면 왜 5만밖에 안 되냐 이게. 거긴 76만 원가 거기도 서라벌 인구만 뭐 17만인가 뭐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맞냐고. 이런 거 생각 안 해. 설화집을 사서부터 우선해. 삼국유사는 설화집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서의 체계를 갖춘 사서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화집이라고 해도 체계가 서 있는 설화집이 아니다. 물론 이 장은 무슨 흥법이다, 이바 탑상이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있으나, 그런데 그러니까 찬자자, 일현이라는 분 자체가 책으로다가 발행할 뜻을 갖고 있었던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무국기라고 무국이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무국이라는 게 일현의 제자거든요. 근데 무국이 첨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대에 출판을 못했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화집이라고 할 수 판단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맨 앞에 왕력편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편년으로다가 몇 년도에는 신라는 어느 임금이 있었고 고구리는 어느 임금이 있었고 무슨 즉위를 했는데 부인은 그러니까 왕비는 어떻게 되고 요런 얘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모조리 신라에 편중돼 있어요. 제가 한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남이 벌써 계산을 다 해놓은 게 또 있더라고. 열심히 쇠가 빠지게 그냥 숫자 세가면서 그냥 이 글자 수까지 지어가면서 해봤더니 그러니까 글자 수가 이제 총 97,613자예요 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라 기록이 78,668자예요. 그런데 가라가 5,919자인데 가라는 신라에 흡수가 됐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은 86.7%예요. 86.7%가 신라와 가라의 얘기다. 삼국이란 말을 어떻게 써요? 삼국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여기서 가라라는 게 가야? 가야요. 가야, 가라, 가락, 이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 금관까지. 요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건수별로 보면은 신라가 84.2, 글자 수로 보면은 86.7. 이런데 이게 무슨 삼국유사냐 이거야. 신라유사지. 그런데 설화집이 엄연한데 관찬사서인 삼국사보다 고대 기록을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인들의 악의적인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폄하를 했어요, 일본 사람은. 그 다음에 새롭게 발굴되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서와
사서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사고를 배척을 해요. 아주 정말 못된 겁니다. 기존 사고 범위에서 벗어나는 자료는 서지학적 검토나 뭐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거 안 해. 그냥 무조건 배척이야. 아니야, 그거 안 맞아. 뭐 자기네하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한성이라는 게 평양에서 나오니까 아 그건 몰라. 안 봐. 아예. 등 돌리고 그냥 끝. 그런데 그 설화집인 삼국유사에 단군이 등장해서 귀중한 거다 이거예요. 단군이라는 기록 때문에. 근데 단군 포함해서 그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옛 조선에 대한 기록이 달랑 그, 300장가 뭐 500장가 밖에 안 돼. 0.5%에 불과해요. 근데 뭘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저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뭐, 거기 뭐 환국이 나오니 뭐 환인이니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뒤따 싸우고. 그런데 환단고기가 이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절정은 환단고기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절정인데, 근데 그 전에도 우리 옛 역사에 대해서는 김교헌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걸 많이 했어요. 근데 김교헌이라는 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주장각의 부재학을 지닌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건 보면은 기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요 기에 이제 역사 줄거리라는 게 이제 몇 개 이제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이부, 72국,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반도라는 말 이제 되게 싫어합니다만은 이게 셋째 반도사관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삼국사는 사서고 삼국유사는 설화집이다. 삼국사는 그 한두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뭐 김부식이 뭐 개인적으로 지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11명이에요. 김부식 포함해서. 뭐 최산보 그러니까 참고라는 분이 있고 관구. 그러니까 이제 뒤치다거리 하는 분은 이제 이런 분이고 이제 여기 우리 정태호 선생님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삼국사가 1146년 2월 4일 날 이제 출간이 됐다 이제 이래 갖고서 그를 기념하느라고 제사를 이제 2월 4일에 이제 꼭 지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후손들 중에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정승영이 이분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정태호 선생님이에요. 정태호 선생님은 우리 초혼관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개인적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기록을 넣다 뺐다 한 게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광한데. 편찬을 하는 시대적 배경은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고 추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거란 침입으로 현종 때 태조 왕건 때부터 7대 실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타버렸어요. 이게 아마 이게 대륙에 있던 거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란으로 하여튼 훼손되는 국가 권위가 아주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근데 아주 여기도 이 시대도 외척이 아주 심했어요. 권력 다툼이 심해서 그런 거 갈등 극복을 하는데 하여튼 왕권 강화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체라는 거, 이제 편년으로 이렇게 편년으로 된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열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기사를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무슨 80몇 프로씩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신라가 12권이니까 왜 신라는 12권씩이나 돼? 그러지만은 신라는 횟수가 이제 900 이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록이고 고구려는 700년의 기록이고 백제는
그거보다 짧은 기록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치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기록, 이것도 이제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축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방 출장을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사, 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같은 골고루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축성에 대한 기록이 백제가 많아요. 근데 이 백제가 굉장히 건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 제방을 쌓았다 뭐 그러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게 그 황하가 범람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공유사라는 거는 이렇게 편중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수로는 5권으로 돼 있는데 왕력과 기가 한 권, 그 다음에 기 속편이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기라는 게 그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설화의 그 논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필법이지, 이거를 역사의 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걸 역사서로 봐줄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그러니까 이 글자 수 자체도 완전히 편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해 못할 게, 낙랑국이라고 그래놓고서 낙랑분해 얘기로 다 갖다 덮어놨어요. 도대체 그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72국인데 72국이라는 건 없어요. 78국은 있는데 72국이라는 건 없어요. 항목 전체가 전부 다 근거가 없어요. 2부라 했는데 2부가 뭔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 4군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2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으나 2부라는 건 어디도 그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런데 최남선이라는 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삼국유사를 택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그 계명불학부에서는 계명 18호를 하는데 썼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역사를 하는 분인지 내가 모르겠다. 아주 심각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글을 모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이라는 분이 우리는 여태까지 다 김씨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도 많이 안 알려진 게 1917년에 이게 이제 이련을 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오래전에 여기 비문에 이제 이렇게 탁본을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걸 김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왕이지체인가 그런데 이거 왕이지체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해서 김하고 다른 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김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김자하고는 너무 그 글자 모양이 틀리더라. 이게 영자라고 읽었는데 영자 이것도 전이더라. 그 전으로 읽어놓고 나니까 맞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로 한문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다가 보니까 이게 오는 사태다. 이렇게 심각하다. 지금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럴 텐데 뭘 갖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왜 역사가 왜 그래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홍성 선생님께서 자꾸 질문하신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역사가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역사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하는 그 의문이 이런 문제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 저는 한자가 글인 줄 몰랐고요. 네. 글은 우리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이렇게 글자가 이게 요렇게 하는데 그걸 칼로 긁는다. 근데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 글이라는 게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계자라고 계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이게 계자도 쓰고 설자로도 읽고 이제 이래요.
발음을 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글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족속은 지금 남아있는 게 요 땅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걸 글이라고 읽는 데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주인인 거죠. 자,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우리 역사가 잘못되게 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삼국유사만을 놓고서 삼국유사가 얼마나 잘못 영향을 많이 미쳤나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